보조기 그러면 영어로 올소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다른 말로 또 브레이스란 말도 있고, 어쨌든 간에 보조기 그러면 기능이 안 되는 거, 힘이 안 되는 거, 또는 관절 움직임이 안 되는 거를 잘 보조해서 기능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을 보조기라고 하고, 물리치료사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의 기능을 좋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보조기에 관계된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지 그러면 프로스테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조기랑 다르게 의지는 종종 보면 사고나 질병 때문에 팔다리의 일부를 절단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손이 없거나 다리, 무릎 아래쪽이 다 없거나 그런 분들한테 관련된 계통을 착용해 줘서 기능을 보충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조기랑은 다르게 보조기는 말 그대로 신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보조하고 지탱해 줘서 기능을 좋게 만드는 것들이고, 의지는 신체의 결손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기 및 의지학에 대한 거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먼저 보조기, 올시시스, 정형외과적이든지 무슨 신경계적이든지 질환 때문에 환자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때 움직임 보조, 기능 제한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과하게 움직여져요. 관절이 안정적으로 딱 지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움직임이 너무 과하게 되면 역시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움직임을 제한할 때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릎의 인대를 다쳤어요. 무릎의 인대를 다치게 되면 인대가 회복될 때까지 무릎을 약간은 고정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고정시키려면 석고붕대, 캐스트 또는 기부스를 하면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능은 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움직임을 다 일어나지 않게 조금씩 제한시켜 줘야 될 때는 이렇게 보조기를 착용해서 각도를 딱 설정해 버려서 더 이상 안 움직이게 제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보조기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알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다리 쪽 보조기 같은 경우는 체중 지탱하는 거, 다리가 손상을 입게 되면 체중 지탱하는 게 잘 안 되겠죠. 이제 보조기를 착용해서 체중을 이제 분산시키는 거, 체중 지탱하는 거를 보조하는 거, 또는 요렇게 계속 있다가는 뭔가 큰 문제가 생기겠다, 또는 신체 변형이 생기겠다. 그래서 이거를 변형이 안 생기게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해 주고 고정시켜 놓는 거. 변형 교정 및 예방. 또 나도 모르는 움직임, 내가 의지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움직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컨트롤해 주기 위해서 한다. 어쨌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보조기 착용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능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기능을 서포트해 주는 거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점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척추가 옆으로 휜 사람들은 많거든요. 대개 척추는 앞뒤로만 휘어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일에 척추가 이렇게 옆으로 휘어 있다. 그러면 튀어나온 부분을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보조기를 착용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휘어 있을 때 요렇게 안으로 들여밀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민다고 해서 튀어나온 게 훅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은 이렇게 밀어주고 반대쪽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줘야지만 이게 일자로 쫙 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포인트를 통해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거를 3점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냥 밀기만 해서는 교정이 안 됩니다. 반대편에서는 반대로 같이 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 보조기는 기본 3점 원리를 활용해서 한 지점의 압력과 다른 반대편의 두 지점의 반대압이 필요하다. 이게
3점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보조기. 보조기 그러면 능동적으로 교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동적으로 교정하는 건가요? 간단하죠. 환자분이 직접 내가 움직이는 거는 능동이 되는 거고요. 또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다른 장치를 이용해서 움직인다, 고정한다, 그거는 수동이 되는 겁니다. 치료적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능동이에요, 능동.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조기를 딱 차고 있을 때는 교정이 잘 되죠. 자, 그런데 보조기를 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기를 만일에 벗고 있게 된다. 그러면 보조기가 서포트해주는 수동적인 역할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내 근육의 힘으로 지탱하고 서포트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우리 몸을 교정하고 지탱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인 거 위주로 가야 되는데 보조기는 이 수동적인 역할밖에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딱 차고 있으면 우리 몸도 내가 힘주고 막 내가 움직일 때 근육이 좋아지는 건데 남들이 잡아주고 남들이 움직여주면 내가 개발이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보조기는 가능한 한 딱 필요한 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왜?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조기가 하는 역할을 우리 근육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급성기 때 많이 심할 때는 보조기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 직접 능동적인 힘으로 교정하고 능동적인 힘으로 변형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편해야 돼요. 보조기 움직일 때마다 보조기가 탁탁 걸려요. 특히 척추 보조기 같은 경우는 몸통에다 꽉 쪼매고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착용 자체가 불편해요. 그러면 보조기를 계속 착용하는 거는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기능적이어야 되고 편하게 거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보조기. 그래서 뭐 대부분은 다 이렇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것들이 항상 불편한 거예요. 자, 그리고 보조기 착용할 때 관절의 기능을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보조기를 착용하는 거기 때문에 관절 중심, 보조기 중심과 우리 몸의 관절 중심을 딱 적절하게 맞도록 설정해야 되고요. 겉으로 보기에도 좋아야 됩니다. 자, 보조기가 필요한 시기에 보조기를 통해서 기능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오랜 기간 착용하고 있어야 돼요. 보조기가 필요한 시기에는. 보조기가 필요한데 착용했다가 벗었다 계속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 가능한 한 벗고 생활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한 기간에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착용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기 좋은 보조기가 아무래도 착용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보조기 이름이라든가 형태는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는 주로 관절의 움직임, 근육의 작용들을 보조기를 통해서 지탱을 받는 거기 때문에 관절에 맞춰서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팔에다 착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리, 척추 등등 몸의 신체 각 부위에다 적용할 수 있고 그 부위별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에 착용한 것들을 보게 되면 어깨, 팔굽 관절, 다시 말해서 어깨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가는 보조기다. 숄더 엘보 올서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팔꿈치만 보조기를 착용했으면 팔꿈치 보조기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고 손목과 손 보조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거는 일단 어깨를 고정시켰고 팔꿈치를 고정시킨 거지요.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벌어지게 해서 딱 고정시켜 놓은 거. 또는 이렇게 팔꿈치만 딱 고정시켜 놓은 보조기들도 있고, 또 주로 작업치료실에서 작업치료사들이 많이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손 보조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손목을 딱 고정시키는 보조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목에 보조기를 막 함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조기는 관절 자체를 살짝 고정해 주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고정하고 있는 동안에도 관절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야 돼요. 자,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은 기능적인 위치, 기능적인 각도가 딱 정리되어져 있어요. 손목 같은 경우는 뭐 손을 갖다 이렇게 딱 이렇게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살짝 이렇게 한 20도에서 30도 손목을 위로 제껴주고 있는 거가 가장 기능적인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손목 보조기 또는 손가락 보조기 할 때는 이런 기능적인 위치를 유지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라든가 뭐 이게 따로따로 보조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자, 보조기 목적에 맞는 부위를 이렇게 잘 고안해서 보조기를 착용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리 보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덩관절, 힙, 무릎, 발목, 힙, 니, 앵클, 풋, 올 소시스 이름을 이렇게 갖다 붙여요. 또는 무릎과 발목, 또는 발목, 무릎 보조기 이렇게 이름은 그냥 고정시키고 있는, 지탱해주고 있는 관절의 이름을 갖다가 붙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골반도 이렇게 살짝 만들어 줘야 되고, 엉덩 관절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골반을 감고 싸고 있어야 됩니다. 무릎도, 발목, 발도 한꺼번에 고정시키고 있고요. 보조기 목적에 따라서 무릎 자체를 풀어줄 수도 있고, 관절을 락킹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발목도 마찬가지예요. 발목도 고정시킬 수도 있고, 고정된 거를 풀어줄 수도 있는 거지요. 다리 보조기도 무릎이랑 발목, 발 보조기, 이거는 발목 보조기가 되는 거고, 또 무릎 보조기, 뭐 이렇게 고정시키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알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 보조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특징적으로 손쪽 보조기도 많이 쓰지만, 우리가 이제 보행 관련해서 다리 보조기가 처방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다리 보조기는 짧은 다리 보조기 또는 긴 다리 보조기, 대략 두 개로 나눠지는데, 무릎 아래쪽을 보조하게 되면 짧은 다리 보조기, 다시 말해서 숄렉 브레이스 그러면 발목 또는 발 쪽과 관련된 거고, 긴 다리 보조기는 무릎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무릎 또는 발목, 뭐 이렇게 다 포함되고 있는 보조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척추 측만증, 척추가 옆 구분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척추를 일자로 펴기 위해서 척추 보조기가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보조기가 약간은 유연성 있는 보조기가 있고 딱딱한 보조기가 나눠질 수가 있는데, 사용 목적에 따라서 되게 이제 교통사고 난 다음에 목을 딱 가려주는 목 보조기, 서비칼, 올서시스, 서비칼은 목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가슴뼈에서부터 허리뼈, 엉치뼈까지 가는 보조기에서 소라코, 가슴, 룸보, 허리, 세이크랄, 엉치, 올서시스 보조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허리 요통 있는 사람들 보면 룸보, 세이크랄, 허리 엉치 보조기에서 허리에다 복대 같은 거 차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엉치 보조기만 따로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뭐 갑옷처럼 몸에다 다 이렇게 착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마다 신체 사이즈가 좀 다르고, 또 뭐 상체의 길이라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몸매라든가 볼륨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척추 보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있는 거를 기성품처럼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체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 사이즈를 측정을 하고 관련된 것들을 제작을 해서 전체 척추를 감아주는 걸 쓰기도 하고요. 허리 보조기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이즈에 맞게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갑옷처럼 생긴 자켓으로 이렇게 입는 그런 보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합니다. 또 교통사고 난 다음에 목이 삐끗한 경우 이런 식의 보조기 차고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요통, 허리가 아플 때 허리를 꽉 잠매서 복대 역할을 해주는 보조기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림에 있는 것처럼 허리 보조기랑 아래쪽 다리 보조기랑 같이 이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보조기들도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조기를 쓸 수 있는 거지요.
자, 다음에 의지입니다. 의지. 프로스테시스에서 신체가 결손되거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지를 쓰고 있는데, 자, 의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결손되어 있는 신체 부분을 사실 이렇게 껴주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제 피터팬 보게 되면 후크 선장의 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갈고리를 달아서 걸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들인데, 일종의 의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지금은 굉장히 의지가 되게 좋아졌어요. 실제로 다리 같은 경우는, 다리는 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다리를 쓰고 있는 거고, 손쪽, 팔은 우리가 뭔가를 잡고 일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고라든가 질병 때문에 신체가 결손되거나 절단되신 분들은 최근 그 의지는 굉장히 아주 시스템이 좋아져 갖고, 심지어는 전자의지 같은 경우는 손목이 없어도 실제로 손을 달고 손가락으로 쥐고 피고 하는 것도 가능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 의지는 인공적인 팔다리, 결손대 부분을 채워주는 팔다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결손된 정도에 따라서 어떤 의지를 쓸지 그게 굉장히 잘 결정이 되고, 아무래도 그 좀 더 세련되고 보기에 좀 좋고 또는 기능적으로 우수한 것들이 비싼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전에 후크 성전처럼 보고 쓰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었죠. 자, 이제 후크 성전 거는 그냥 갈고리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갈고리가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 해갖고 갈고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어깨를, 팔을 어떻게 움직이면 벌어지고 씹히고 해서 이거를 짚고 벌리고 하는 거를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것들도 있고요. 또 전자 시스템을 부착해서 이렇게 외관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의지 그러면 남아있는 팔을, 이든 다리 남아있는 쪽을 이용해서 팔 쪽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의지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의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착용한 다음에는 이게 원래 내 손, 내 팔이 내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기 되게 어색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집중 훈련이 좀 필요한 거고요. 다리 의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 위쪽이 절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까지 있는 의지가 필요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무릎 아래쪽 절단이고, 이거는 무릎 아래쪽이긴 하지만 상당히 말단 부위에서 발목 그 근처 부위까지 절단됐을 때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무릎 위쪽을 많이 절단한 경우에는 이제 골반까지 이제 고정시켜서 의지를 다 지탱해 주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